금일 총 6시간 교육이 진행될 거고요. 우선 첫 번째 시간은 NAC 제품 소개 및 기능 활용 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웹 UI를 통한 운영 및 관리 강화, 세 번째 시간도 웹 UI를 통한 운영 및 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후에는 활용 가능한 정책 생성 방법과 정책 그룹, 상태 그룹, 노드 액션, 권한 등의 이해 및 활용 방안, 그리고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작년 코로나가 진행되기 전 관리자 교육은 자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관리자분들이 직접 정책을 설정하고 생성하고 적용까지 하는 실습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실습에 대한 부분은 제가 대신 설정하고 어떻게 설정하는지와 그리고 노드에 적용하는 부분까지 제 단말에서 온라인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NAC 5.0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NAC 제품 소개 부분과 NAC의 기본 구성 요소, 그리고 차단 동작의 이해, 그리고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정책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AC 소개입니다. NAC는 현재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 어떤 제품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PC 및 여러 종류의 단말, PC 및 여러 종류의 단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IoT 기기, PC, 모바일, 다양한 프린터, 다양한 장비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단말에 포함이 될 거고요. 네트워크에 접근할 때 제어와 통제 역할을 하는 IT 기술입니다. 내부 네트워크 접근 시 내부 보안 정책을 준수하였는지 검사하고 접근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NAC 정책을 수립하여서 단말에게 적용하게 되면 에이전트와 네트워크 센서를 통해서 보안 정책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접근을 네트워크 자원 공유 및 접근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진이안 NAC는 네트워크 센서, 에이전트, 스위치 등을 통해 많은 정보 등을 수집하고 보다 폭넓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많은 단말들이 정리하자면 이 많은 단말들이 네트워크에 업무망이든 인터넷망이든 저희 제품이 관리하고 있는 대역에 접속하게 되면 제어와 통제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이안 NAC 제품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화면에는 진이안 NAC 수트 버전 4.0과 5.0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3.0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은 이제 기술 지원이 종료돼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는 4.0과 5.0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과 5.0) 제품의 버전별 주요 기능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 4.0은 현재도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기능은 유무선 인증, 3.0 대비 새로 이제 추가된 기능들이고요. 빅데이터 엔진을 사용해서 로그 서버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3.0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로그가 쌓이게 되면 시스템이 굉장히 느려지게 되거나 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로그 서버를 빅데이터 엔진으로 분리하면서 처리를 했고요.
관리자 계정별 대시보드 개인화 부분은 여러 명의 관리자들이 이제 각 역할이 달라지면서 대시보드를 개인화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계정별로 대시보드를 개인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4.0에서 맥OS 에이전트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OS X 에이전트는 계속 기능과 사용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0에서부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다양한 다국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0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 지원 및 신규 기능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최신 버전 제품이고요. 4.0 같은 경우는 기술 지원만 하고 있고 신규 기능 추가나 기능 개선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4.0과 5.0의 차이고요. 5.0에선 DPI라고 하는 디바이스 플랫폼 인텔리전스라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플랫폼 인텔리전스는 4.0에서 제공하던 플랫폼 정보에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웹 콘솔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말의 이미지, 그리고 iOS 상태, 그리고 취약점 등에 대한 정보들을 DPI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5.0에서는 802.1x를 지원하고 있고요. 5.0에 들어와서 클라우드 NAC 형태의 제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마레어 디텍션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니안 NAC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안 NAC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니안 NAC 관리 콘솔입니다. 관리자가 관리 콘솔에 접속해서 정책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드, 장비, 정보 등을 정책 등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고요.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정책 서버입니다. 정책 서버는 정책을 생성하거나 적용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노드와 네트워크 센서 장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DB 서버는 데이터의 저장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 요소고, 정책 서버에서 정책을 생성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에이전트나 네트워크 센서에서 정보가 수집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 서버 같은 경우는 정책 서버, 에이전트, 네트워크 센서에서 발생하는 감사 로그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엘라스티서치라는 엔진을 사용해서 많은 양의 로그를 빠르게 검색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네트워크 센서입니다. 네트워크 센서는 단말의 정보를 수집하고 유무선 단말의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현재 윈도우즈 OS, OS X, 리눅스 세 가지의 OS를 지원하고 있고, 사용자 PC에 설치돼서 사용자 PC의 정보 수집 및 인증 등 단말에서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는 정보를 단말을 제어한다기보다는 정보를 수집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니안 NAC 설치 구성도 예시입니다. 지니안 NAC를 쓰고 있는 관리자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설치 구성도 예시고요. 좀 더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 서버는 일반적으로 서버팜 안에 설치가 되고요. 서버팜 안에 뭐 DB 서버, 로그 서버, 정책 서버가 한 장비 안에 구성돼서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책 서버, DB, 로그가 분리된 장비로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트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캐퍼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중소형, 소형 규모의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장비 안에 모든 구성 요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경우는 여러 개의 VLAN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VLAN별로 네트워크 센서를 설치하기에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제약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같은 환경에서는 좀 캐퍼가 큰 네트워크 센서 장비를 백본 스위치나 상위 스위치, 상위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트렁크 인터페이스 사용해서 여러 개의 VLAN 네트워크를 한 장비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사와 이제 지점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는 방금 설명드렸던 설치 구성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정책 서버는 서버팜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 네트워크 센서도 백본에 연결돼서 트렁크로 3개의 VLAN을 관리하고 있는 설치 구성도고요. 지점 같은 경우는 스펙이 낮은 한 대의 네트워크 센서가 엣지 스위치에 연결이 됩니다. 이 스위치 한 대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지점이라고 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만 있는 경우는 아니겠죠. VLAN을 사용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관리 노드 수를 적절하게 산정하여서 네트워크 센서의 캐퍼를 정하고, 그 네트워크 센서에서 여러 개의 VLAN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트렁크로 설정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이안 NAC 차단 동작의 이해입니다. 실제 패킷이 어떻게 전송되고 그 전송된 패킷이 어떤 동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건데요. 대략적으로 이런 패킷을 이용하고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단말을 제어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100% 이해를 안 하셔도 크게 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ARP 패킷을 이용해서 단말을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ARP 리플라이 방식으로 단말을 제어하는 방식을 설명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ARP를 사용해서 단말에 있는 ARP 테이블의 정보를 변경을 합니다. 변경이 되게 되면 단말은 이제 통신할 때 ARP 테이블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ARP 테이블에 있는 맥 주소가 센서의 맥 주소로 변경되어 있는 상황에 외부와 통신을 하게 되면 단말에서 발생한 패킷은 모두 센서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센서에서는 전달된 패킷을 필터링을 합니다. 이 단말의 정책은 어떤 정책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에 허용되어 있는 권한은 어떤 권한인지, 그리고 방금 수신한 패킷의 목적지가 이
단말이 받은 정책의 권한에 허용된 목적지인지 확인을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목적지의 경우 네트워크 센서에서 그 패킷을 드롭시킵니다. 만약 허용된 목적지에 패킷이 센서로 들어왔다면 센서는 다시 그 패킷을 스위치로 전달해 줍니다. 게이트웨이가 되겠죠. 그러면 스위치는 이 패킷을 받아서 외부로 다시 전달을 할 거고, 외부 네이버라고 한다면 네이버로 전달된 패킷은 정상적으로 네이버로 전달이 될 거고요. 네이버는 다시 그 패킷에 대한 응답을 스위치로 줄 겁니다. 스위치는 다시 그 패킷을 PC로 전달할 거고요. 그래서 통신 방향이 네트워크 센서를 거치는 버추얼 인라인 방식의 구조가 됩니다. 간단히 이제 개요적인 부분은 설명드렸고요. 실제 어떤 패킷이 단말에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센서에서는 단말이 차단됨과 동시에 정책 서버에서 새로운 정책을 할당받습니다. 차단 정책을 제어 정책을 할당받겠죠. 이 노드는 어떤 정책에 할당되어 있고 그 정책은 어떤 권한을 받는다라는 게 네트워크 센서의 정책 정보에 있을 겁니다. 만약 차단이 필요한 단말이라면 네트워크 센서는 단말로 ARP 패킷을 보냅니다. 저희는 이걸 차단 패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RP 패킷의 구조는 보내는 사람의 맥 주소, 받는 사람의 맥 주소,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IP와 받는 사람의 IP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근데 저희는 이 ARP 패킷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단말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ARP 패킷 데이터 안에 보면 샌더 맥 주소와 샌더 IP 주소가 있습니다. ARP 패킷 변조할 때 이제 전달을 할 때 샌더 IP와 샌더 맥 주소에 샌더 맥 주소는 네트워크 센서의 맥 주소를 입력하고, 그리고 샌더 IP 쪽에는 게이트웨이나 차단하고자 하는 IP를 입력하여 단말에게 전송합니다. 현재 ARP 패킷의 경우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패킷을 수신한 단말은 바로 자기 ARP 테이블의 IP의 맥 주소를 네트워크 센서가 보낸 맥 주소로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4, 130, 136, 254 게이트웨이죠. 다 센서 맥으로 변조가 되어 있죠. 변경이. 이렇게 되면 단말은 로컬에 있는 다른 8번 IP나 49번, 92번, 95번 아니면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려고 할 때 그 패킷에 적는 목적지 맥 주소에 다 센서 맥을 입력해서 패킷을 스위치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는 목적지 맥 주소가 센서 맥이기 때문에 그 패킷들을 다 네트워크 센서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네트워크 센서는 필터링을 통해서 이게 허용된 그 단말에게 허용된 목적지로 하는 통신인지 아니면 차단된 목적지로 허가받지 않는 목적지로 통신하는 패킷인지 필터링을 해서 그 패킷을 처리합니다. 다음은 이제 ARP 패킷의 리플라이가 아닌 리퀘스트 방식의 제어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ARP 리플라이 방식을 사용해도 크게 단말을 제어하는 데 문제가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네트워크 인프라에 따라서 ARP 리플라이 방식으로 단말 네트워크를 제어하려고 할 때 이 스위치가
그거를 공격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스위치 특정 동작에 의해서 이제 단말의 이제 단말 ARP 테이블을 변조하는 패킷을 드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롭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시 갱신을 시키거나. 그래서 그럴 때는 ARP 리퀘스트 방식을 써서 이제 단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리플라이 방식과 리퀘스트 방식의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샌더 IP와 샌더 맥 주소, 뭐 타겟 IP 이런 걸 살짝 변경해서 단말의 ARP 테이블을 변경하는 로직은 동일합니다. 다만 ARP 리퀘스트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리플라이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단말에서의 응답 패키지 한 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IP를 이제 변조할 때 사용하는 패키지 리플라이는 한 개가 되지만 리퀘스트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개의 패킷이 네트워크에 발생하게 됩니다. 단말이 몇 개 없는 환경에서는 리퀘스트 방식으로 쓰든 리플라이 방식으로 쓰든 크게 지장이 없지만 뭐 네트워크 크기가 B 클래스거나 C 클래스 전체를 사용하고 차단된 노드가 굉장히 많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많은 ARP 패킷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센서에서 단말로 ARP 리퀘스트 형식의 패킷을 전달합니다. 내용을 보면 84번 IP를 가진 단말에게 84번의 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문의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네트워크 센서는 84번의 맥을 알고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로 단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프로토콜로 이 패킷을 받은 단말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84번은 맥은 이거입니다. 라고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센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던 정보니까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겠죠. 근데 ARP 로직상 이 ARP 리퀘스트를 받은 단말은 ARP 리퀘스트를 보낸 IP와 맥 주소를 ARP 테이블에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 리퀘스트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보낸 사람의 IP와 맥 주소를 갱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킷을 받은 시점에 벌써 단말의 ARP 테이블은 이렇게 변조가 됩니다. 그리고 단말은 리퀘스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응답 패킷이 한번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킷이 두 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NAC 기본적인 차단 동작 부분은 방금 설명드렸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 좀 더 넓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 미러 센서가 있고요. 미러 센서의 차단 방식은 ARP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차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리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차단 방식 중에 하나가 단말을 차단했으면 어떻게 CWP 페이지, 차단 페이지를 보여주나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네트워크 센서에서 단말의 ARP 캐시 테이블을 변조한 이후 단말이 웹 접근을 시도할 때 발생합니다. 단말이 웹 접근을 시도하게 되면 네트워크 센서로 TCP 핸드쉐이킹과 HTTP GET 요청이 수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패킷을 보여드리기에는 사항이 적절치 않아서 단순하게 HTTP GET이 네트워크 센서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센서는 차단된 단말에 HTTP GET 요청이 네트워크 센서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205K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네가 요청한 거에 대한 응답이야 라고 하면서 저희 정책 서버 CWP 페이지로의 리다이렉션 내용이 이 패킷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킷을 받은 단말은 웹브라우저에서 정책 서버의 CWP 페이지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단말을 제어하고 차단 페이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별 다양한 유즈 케이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NAC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간단히 왜 쓰는지와 어떤 기능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단말 IP 맥 차단입니다. 신규 단말 IP 맥 차단은 이제 NAC에서 제일 기본적인 정책이고요. 신규 단말, 내부에 등록되지 않는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근했을 때 해당 단말의 네트워크 사용을 허용할지 차단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신규 단말, 미등록 단말, 미인가 단말은 차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새로운 맥을 가진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차단하겠다 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맥 기준으로 보면 신규 맥은 하나의 장비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맥은 굉장히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정책 서버에 등록되지 않는 새로운 맥은 신규 장비다라고 판단하고 우선 정책에 따라 제어하거나 허용할 수도 있고요. 신규 IP 같은 경우는 IP 관리를 하는 환경, IP 관리를 DHCP가 아닌 IP 관리를 수동으로 하는 환경에서는 허용된 IP를 사용해야지, 만약 내가 허용되지 않는 어떤 IP를 임의로 설정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다른 사용하고 있는 단말과 충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IP를 관리하는 환경에서는 신규 IP도 차단하거나 이제 허용하거나 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인증 차단 및 예외 서버 접근 기능입니다. 미인증 차단은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미인증 차단은 NAC 미인증입니다. 요즘에는 SSO를 통해서 NAC를 인증하면 다른 솔루션을 한꺼번에 다 인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솔루션을 인증하면 저희 NAC도 자동으로 인증 대체를 수행해서 인증하거나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NAC 미인증 차단을 말하는 거고요.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차단하겠다라는 거는 사용자에 대한 식별을 하겠다라는 의미겠죠. 두 번째, 예외 서버 접근 가능.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네트워크에 차단된 단말이 차단되었지만 접근 가능한 서버를 지정해 주겠다. 이걸 왜 사용하냐면 NAC 인증을 안 했거나 IP
뭐 차단이 됐거나 내부 필수 프로그램 정책들이 이제 정책 위반으로 인해서 차단이 됐습니다. 근데 설치를 하려면 설치 서버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인증 서버에 접근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 모든 네트워크를 다 차단을 해버린다면 차단된 상태에서는 인증도 할 수 없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예외 서버를 둘 수가 있습니다. 차단된 상태에서도. 세 번째, SMB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 허용. 모든 네트워크 허용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말은 실제 SMB 서비스를 제외하는 모든 네트워크를 허용하는 정책을 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특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를 허용하거나 모든 네트워크를 제어하는데 특정 서비스만 허용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서비스별로 네트워크 제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외주 업체는 개발 관련 대응만 접근을 허용하겠다. 역할별 접근 제어를 말하는 거죠. 4번, 5번, 6번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외주 업체 인원은 어떤 걸로 식별을 할 수 있을까요? 계정, IP를 관리하는 환경이면 IP. 사전에 이제 접속하는 맥에 대해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맥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맥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서 외주 업체의 방문자, 개발자는 특정 개발 서버만 허용할 수 있다. 외부 방문자는 인터넷만 사용하게 하겠다. 유지보수 인원은 서버판 대역만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겠다. 라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뒤에서 제가 오후에 실습할 때 어떤 형태로 정책을 만들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MAC 복제 단말 탐지 및 차단. 위험감지 정책을 이용해서 IP와 MAC을 정책이 허용된 IP와 MAC의 단말을 똑같이 복제를 해서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에이전트가 없는 환경이라면 IP와 MAC이 똑같으면 동일한 단말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단말이 IP와 MAC을 복제한 비인가 단말이라면 내부 네트워크에 큰 이제 허점이 표시가 되는 거겠죠. 저희 NH는 IP와 MAC 복제 단말에 대한 탐지와 차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8번 필수 프로그램 미설치 미실행 차단. 필수 프로그램 미설치 미실행은 단말의 무결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단말은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차단 페이지에서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저희가 금융기관 사용할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설치 프로그램이 단말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을 브라우저에 띄워주고 설치가 완료돼야 인터넷 뱅킹이나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한 정책입니다.
9번 CCTV 장비는 인터넷망에 접근을 차단하겠다. 이것도 이제 위에 4번, 5번, 6번과 비슷하게 CCTV 장비에 대한 식별을 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제어를 하는 거죠. 인터넷망은 접근을 차단하고 내부 네트워크만 허용하게 하는 정책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단 시 내부 원격 서버만 접근을 허용한다.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항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차단된 상황에서도 특정 이제 서버로는 접근을 허용하는데 그게 내부 원격 서버입니다. 어떨 때 이런 정책을 사용하냐면 사용자들이 뭐 네트워크를 차단해서 특정 정책을 위반해서 네트워크가 차단이 됐는데 사용자가 그 원인에 대한 조치를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진 사이트에서는 원격 차단된 상태에서도 내부 원격 서버만 접근을 허용해 놓고 이제 사용자 지원 부서에서 원격 서버를 통해서 단말에 원격을 해서 원인을 조치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단말 보안성 관리 강화 및 관리에 대한 이제 정책들인데요. 뭐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1번 시만텍 소만사 DLP 프로세스 동작을 하고 있는지, 뭐 SEP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고 있는지, 출력물 보안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NAC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PC에서 수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해서 체크가 되고, 만약 정책에 따라서 뭐 동작을 하지 않는다거나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면 차단 정책을 할당해서 프로세스를 뭐 재실행한다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재설치한다거나 하는 동작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DRM, APC, DLP, SEP 등 설치 파일 배포, 윈도우즈 방화벽 강제화 설정, 요즘 다 설정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화면 보기를 설정하고 있는지, 어떤 옵션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NAC를 통해서 강제화 설정을 할 건지. 7번 같은 경우는 내부 자산에 대해서 특정 PC명, 호스트명을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자산 관리를 위해서 특정 임직원이 PC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별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다시 그 이제 호스트 네임을 원래대로 변경하거나 이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화하는 정책입니다. 자산 관리 측면의 정책성이 강하고요. 8번 같은 경우는 기본 공유 폴더 삭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에이전트 이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단말에 공유되어 있는 전체 폴더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 공유 폴더를 허용할 건지 아니면 허용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9번 같은 경우는 SMB 포트를 차단하는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포트 차단하겠다. 10번 같은 경우는 맥OS 및 리눅스 에이전트에서 단말 무결성을 검사할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대한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기타 활용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자 인증 시 투팩터 인증을 사용하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구글 OTP나 SMS를 통해서 투팩터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로그 발생 시 로그 검색 필터를 통해서 관리자에게
SMS나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 시스템 또는 FireEye APT다 시스로그 연동 및 전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서드파티 솔루션과의 연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스로그나 웹훅 등 다양한 형태의 연동 및 이벤트 전송이 가능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REST API로 대부분의 정보들을 전송하거나 조회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4번 외부 사용자 등 특정 노드 타입 생성 및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부 사용자라는 노드 타입, 별도의 노드 타입을 생성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노드 타입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탐지하고 그 플랫폼에 맞는 노드 타입을 그 노드의 타입으로 자동으로 설정하게 하는데 관리자가 별도의 노드 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자동으로 그 노드 타입으로 특정 플랫폼은 변경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수동으로 관리자가 그 노드 타입으로 변경해서 별도로 관리한다든가 하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내부 DB CSV 연동을 통한 장비 수명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자산 관리 측면에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스위치 장비나 다양한 PC 내부 자산들의 정보를 저희 시스템에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의 구매한 시기 그리고 이제 내용 연수가 완료된 장비들 이런 조건들을 사용해서 자산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CWP 리다이렉션 페이지 커스텀 사용 부분은 저희가 CW 페이지를 굉장히 커스터마이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이라든가 CSS 그리고 헤더나 푸터들 이제 HTML로 이제 CWP 페이지를 커스텀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솔루션과의 SSO 인증 저희가 굉장히 많은 솔루션과 SSO 인증을 현재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기반 이제 에이전트들과는 SSO 인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경우,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 슬랙을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네트워크 센서 배포 서버 사용 부분인데요.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이 굉장히 대역폭이 넓거나 그렇지 않은 환경 아니면 지점과 특정 지점과는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대역폭이 다수 노드에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어려운 환경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센서의 배포 서버 기능을 사용해서 특정 파일을 정책 서버에서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단말이 로컬에 있는 특정 센서로 복사를 해서 로컬 단말들은 그 로컬에 있는 센서에서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관리자 계정별 대시보드 개인화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DB 백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벽 4시, 기본 설정으로 새벽 4시에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새벽 4시에 정책 서버 로컬 장비에 저장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정책 서버 로컬 장비가 디스크에 장애가 나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백업 파일을 이용하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백업 파일을 외부 저장 장치나 외부 특정 백업 서버로 저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백업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